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물부 15경기 해외 축구 이제 A매치 마지막 날 18경기 전부 분석해 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 대 마이애미인데요. 뭐 미치 켈러랑 알칸타라가 붙습니다. 사실 선발의 구도상으로는 그냥 피츠버그가 상당히 좀 유리한 게임이 될 만한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뭐 알칸타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아직은 좀 불투명한데 발표가 안 됐거든요. 순서상으로 알칸타라고, 만약에 뭐 알칸타라가 그냥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뭐 되게 못하고 있는 거는 맞죠. 직전 경기 그나마 이제 코로라도를 상대한 거라서 간만에 뭐 퀄리티 차트 피칭을 했습니다. 올 시즌 아마 처음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의 뭐 딱히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구종의 이런 뭐 구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구속도 그냥 잘 나오고 있긴 한데 그냥 여러 가지 기록들, 삼진 잡는 거라든지 볼넷이나 여러 가지로 그냥 옛날에 비해서 많이 망가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미존 수술 이후로는 아주 뭐 좋지 않은 상황인지라 당장 뭐 지난번 경기 콜로라도 굉장히 좀 약한 빠따를 상대로 잘했던 거여서 내일 당장에 반등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미치켈러도 잘해주고 있다가 직전 경기가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그날 이제 뭐 싱커의 비율도 올리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뭐 잘 통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그래도 일단은 피츠버그가 조금 먹고 들어가는 거라면은 피츠버그 요즘에 기세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4연승 달리고 있고 필라델피아한테도 수입을 했다. 어제도 뭐 엄청나게 안타 쏟아내기도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미치 켈러는 그 마이애미 애들한테 또 강점이 있기도 합니다. 통산 뭐 이렇게 7경기 동안 뭐 36.1이닝 3.06이다 그런 것들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마이애미 있는 애들한테는 많이 상대를 안 했지만은 피안 타율이 거의 뭐 상당히 적다. 31타석 동안 피안타가 하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갖고 마이애미도 뭐 무성 타자들이 몇 명 있긴 한데 기록 면에서는 딱히 마이애미를 올려칠 건 없어 보여가지고 일단은 피츠버그를 좋게 볼 것 같고요. 요즘의 분위기로는 뭐 헨슨까지도 볼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기 기록처럼 피츠버그의 켈러가 마이애미를 잘 닫아준다면은 이게 마이애미에서 사실 알칸타라가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마땅히 좀 위협이 될 만한 선발 투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피츠버그가 점수를 조금 뽑아줄 거라고 봐서 저는 피츠버그를 좋게 보고 헨슨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대 신시내티, 슬레이드 세코니 그리고 앤드류 에벗인데 저는 앤드류 에벗을 꽤 좋아해요. 그리고 좌완 투수인데 제가 어제도 이 경기를 클리블랜드가 좌완한테 상당히 약하다. 클리블랜드가 그래도 지금 5할 승률을 넘는 그런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이제 좌완 상대로는 4승 12패로 클리블랜드가 약하거든요. 어제도 이제 웨이드 마일리. 저는 근데도 클블승을 봤어요. 왜냐면은 웨이드 마일리가 복귀한 지 2경기째고 첫 선발인데 첫 경기 때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웨이드 마일리한테도 클리블랜드가 뭐 볼넷을 4개나 뽑아냈는데 아주 득점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정도였었고 그만큼 클리블랜드가 저한테 약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여기도 보시면 뭐 좌한 상대로 약한 데다가 홈에서는 더 약해진다 뭐 이런 것들이 겹쳐 보여서 저는 에벗은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앤드류 에벗도 직전 경기 때 계속 한 대여섯 경기가량 2이닝도 잘 먹고 잘해주다가 미러키만 나갖고 6이닝 5실점으로 고생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거는 뭐 미러키가 에버한테 조금 세다는 것도 있었었고 직전 경기는 심지어 에벗이 이런 구속의 컨디션 같은 것들도 잘 나온 편이에요. 한 1.1마일이나 잘 나와가지고 93마일 수준 이렇게 나왔는데도 좀 처맞았던 거라 피홈런도 2개나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요즘에 분위기상으로는 클베보다는 신시내티가 빠따적으로나 여러가지 면모로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신시내티도 이제 5할 승률을 회복을 했고 저는 신시 승에다가 그리고 언더도 생각 중인데 사실 언더는 요즘에 신시내티 빠따 생각하면 가기 좀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뭐 에벗을 믿는 느낌이 있고 클리블랜드가 많이 뽑지는 못할 거다. 양팀 다 8.5 기준으로 언더도 꽤 많은 편이어가지고 뭐 언더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라델피아랑 시카고 컵스 경기 이거는 믹 아벨 그 필라델피아의 신인 선수거든요. 저번에도 이제 고졸 출신인데 필라델피아가 일찌감치 뽑았고 이 친구의 포텐셜을 보고 뽑았다 이랬는데요. 뭐 지난번 경기 때는 믹 아벨이 뭐 구속이 잘 나온 편은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89 동안 나름대로 잘 막아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필라델피아의 이런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아벨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왜 나름대로 저는 아벨이 뭐 크게 좀 보이는 것보다는 잘 막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도 이제 1대2로 겨우겨우 그냥 한 점 차로 패배한 경기였었는데 어쨌든 신인 선발치고는 싹수가 조금 보인다. 걱정스러운 거는 얘가 이제 마이너리그 시절에는 볼넷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메이저리그 올라와서는 아직까지 볼넷이 하나도 없어요. 2경기 동안. 첫 경기 때는 뭐 삼진을 9개나 잡아낸다던지 이랬었는데
어쨌든 지난번 경기에는 구속이 안 나왔음에도 5.1이닝 동안 피안타 3개로 1실점밖에 안 하고 잘 견뎌줬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믿어볼 만한 선수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컵스는 이제 콜린 레아가 나오는데, 레아는 사실 잘해주고 있다가 시시에이티와의 2경기 동안 2경기 5이닝 그리고 5.2이닝 동안 둘 다 6실점을 해가지고 방어율이 많이 치솟았어요. 원래 2점대였었다가 그래도 이후에 워싱턴을 또 5.1이닝 무실점을 나가주면서 그냥 따지고 보면 신시애티한테만 2번 고정한 거였었거든요.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딱히 뭐 거슬리는 부분은 없어서 저는 현재 양 팀의 빠따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도 이제 뭐 안타를 되게 많이 쳤는데 좀 점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었고, 휠러가 그래도 필라델피아 안 좋은 분위기를 끊어주기는 성공을 했었어요. 1승 9패를 달리다가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다시 또 1승으로 안 좋은 분위기를 끊어냈다, 이런 상황인지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달라질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시카고 커스 빠따가 정말 무서운 팀인데 최근에 이제 뭐 빠따적으로 하락세가 많이 있었었죠. 가끔 가다가 뭐 크게 쳐주고 이런 건 있지만은 요즘에 빠따가 좀 하락세예요. 그런 것들도 보이고 하길래 저는 일단은 뭐 그냥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라델피아도 안 좋은 분위기를 휠러가 끊어준 거고, 이런 신인 선발한테 기대감이 크진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끼케야 언더 정도. 양팀 다 좀 불펜도 많이 썼고 특히 이제 주력 구간에서 핵심 불펜도 소모가 많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뭐 9.5를 줬으면 언더를 봉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매츠 대 워싱턴 경기, 그리핀 캐닝 고어입니다. 맥켄지 고어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삼진을 이제 뽑아내고 있는 선수죠. 이제 1등이 크로시에인데 크로시에랑은 이닝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거의 뭐 한 10이닝 이상 나기 때문에, 네, 고어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9이닝 삼진 개수가 12.9개로 가장 많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또 이닝도 되게 잘 먹기도 해요. 다만 이제 내일은 이제 원정인데, 맥켄지 고어가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의 WHIP 차이, 아마 이게 수치가 조금 바뀌었겠지만은 그 원정에서는 홈보다도 그 안타 숫자가 24개나 많거든요. 홈이랑 원정이랑 같은 이닝을 먹었는데 홈에서는 20개, 원정에서는 44개로 원정 가면 피안타가 조금 많아집니다. 그래서 방어율도 3.58로 꽤 높은 편이어서 원정일 때는 이 친구의 힘이 약간은 떨어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이닝 잘 먹고 잘하기는 해요. 올 시즌 잘하고 있는 시즌이죠. 그리고 뭐 그리핀 캐닝은 사실 조금 안 좋아졌었다가 직전 경기 때 구속도 상승을 하고 6이닝 동안 다저스를 상대로 3피안타밖에 안 맞으면서 되게 좋은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날 뭐 전반적인 이런 구속 상승이라든지 뭐 정타를 많이 안 맞기도 하고 슬라이더를 많이 쓰면서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그리핀 캐닝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있는데 사실 올 시즌 이제 홈에서 3.38로 원정보다 안 좋거든요. 대신에 피홈런을 원정에 비해서 뭐 하나밖에 안 맞는다든지 피안타도 10개나 적게 맞고 있다. 이것도 이제 홈에서의 이닝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은 이제 뭐 한 경기 정도 차이에 한 6이닝 나니까 6이닝 동안 이렇게 홈이랑 원정에서의 피안타나 피홈런 차이가 크게 나는 거는 분명히 홈에서는 안정감이 있다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둘 다 좀 괜찮은 선발들이 나오는 거고, 선발 단계에서 어느 한쪽에 우세를 점치기가 힘들지만은 기본적으로 불펜에서 큰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요즘에 빠따적으로도 워싱턴은 얘네들 원래 OPS가 0.7이 넘었는데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들도 보이고, 오히려 매치는 콜로라도와의 시리즈 동안 모두 이제 쿠어스에서 두 자릿수 안타, 홈런 9개, 뭐 피트 알론소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전반적으로 핵심 타자들이 상승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도 살려가지고 저는 매치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핀 캐닝이 일찌감치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저는 매치가 가져갈 만한 경기로 보이고, 매치 치고 1.45면은 나쁘지도 않죠. 얘네도 홈에서 되게 잘하는 팀인데. 그 다음 보스턴 대 템파베이 경기, 지올리토랑 페피오인데요. 제가 이제 템파베이를 얘기를 할 때는 얘네들의 선발이 거의 뭐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잘 닫아줬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 한 이틀 전쯤에 타지 브래들리가 대량 실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후에 락스문센이 회복도 하고 어제도 뭐 쉐인 바즈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20경기 가까이 선발진들의 이런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페피오는 또 그 중심에 있는 선수이기도 해요. 이 템파베이의 선발진이 잘하고 있는 기간 동안 페피오는 중추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최근 6경기 동안 2.15에다가 원래 좀 피홈런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줄어들기도 했었어요. 지난번 경기 때도 이렇게 좀 공 같은 것들이 꽤나 잘 먹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구속 같은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은 포심이나 뭐 이런 또 체인지업 같은 것들로 헛스윙을 19번이나 이끌어내면서 좋은 활약들을 했었어요. 삼진 8개 잡아내고 뭐 피홈런이 2개 있던 거, 그런 것들이 살짝 흠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잘 막았다고 생각은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지올리토는
지금 그냥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끼케야 뭐 이제 7경기 했고, 근데 이닝 대비해가지고 33이닝 동안 표물이 44방이다. 이거는 조금 많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홈이랑 원정이랑 비슷한 이닝을 먹었는데, 홈에서는 피안타가 32개예요. 원정에서는 12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홈에서는 이닝 대비 거의 뭐 이닝당 2개에 달하는 피안타를 맞고 있다. 그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지올리토가 사실 옛날에 화싹 시절이나 이럴 때만큼 이런 포심에 대한 뭐 강력함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삼진력도 없고 이래서 저는 지올리토를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뭐 7이닝 잘 먹어주고 이럴 때도 있고 하고 템파베이한테도 강했던 편이긴 한데 워낙에 이제 토미존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너무 오래전이어서 저는 요즘에 분위기상으로는 템파베이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템파베이가 요즘에 좀 기세는 좋고 그런 건 맞지만 보스턴도 빠따 기세는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 경계는 돼서 사실 이 경기는 나는 보스턴이 페피오를 무너뜨릴 수 있냐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제 계산상으로는 저는 그래도 템파베이가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두 팀 모두 다 어제 좀 이제 불펜을 많이 썼었는데 네, 불펜의 소모도상으로는 이제 보스턴 쪽에서는 연투가 한 3명 정도 걸려 있습니다. 체프먼이 3연투여가지고 오늘은 아예 못 쓰고 베르나르디노도 2.73으로 나쁘지 않은데 오늘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턴이 핵심 라인들을 많이 썼던 거 템파베이는 아예 뭐 연투는 없는지라서 저는 어지간해서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은 템파베이가 우세할만 하지 않을까. 선발도 앞서는 편이고 거슬리는 거는 보스턴의 빠따뿐이다. 그래갖고 저는 이거는 템파베이 쪽으로 한번 좋게 볼게요. 요즘엔 분위기도 좋고. 그 다음 미네소타 대 텍사스 경기 시미온 리차드슨이랑 말리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아마 미네소타가 그 지금 제비 매튜스라든지 파브로 로페즈 이런 애들이 어깨 문제가 생겨서 리차드슨이 마이너리그 갔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 올 시즌은 이제 5.02로 작년에는 그래도 4점대 초반이었었는데 만족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뭐 이닝을 많이 못 먹는 거를 보여줬다든지 좋지가 않았고 마이너리그에서도 딱히 뭐 잘한 거는 아니에요. 이런지나 리차드슨이 나온다고 해도 길게 끌고 가지도 않고 상태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리차드슨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거는 텍사스가 조금 웃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타일러 말리는 지금도 방어율이 2.02입니다. 거의 시즌 한 13번 정도 선발을 등판을 했는데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기대 이상으로 좀 뽀록이 섞인 거긴 하지만 아주 잘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지금 좀 약간 비슷하게 좀 초반에 잘했었던 피베타가 어느덧 3.5를 넘겼거든요, 방어율이. 근데도 말리는 이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텍사스에서 2볼디까지 못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디그룸이랑 같이 원투펀치인 셈이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직전 경기 때는 중간에 비가 와가지고 이닝을 많이 못 먹었었고 6회 때 갑자기 볼넷을 많이 주는 바람에 그래갖고 좀 자책점이 올라갔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딛고 경기 자체는 나름대로 마무리를 잘한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이제 선발 마운드 자체는 텍사스가 우세한 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텍사스의 이런 빠따 생각하면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는 요즘에 미네소타도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니고 이래서 텍사스가 빠따가 정말 좋지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승수 자체는 그래도 먹고 있는 편이거든요. 거슬리는 거는 미네소타는 홈에서 잘하고 텍사스는 원정에서 못한다 뭐 이런 건데 저는 뭐 그거를 넘는 선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텍사스도 시미언도 살아나고 있고 좀 더 빠따는 지켜봐야 되기는 돼요. 당장 뭐 내일 잘 치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언더 같은 거 생각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텍사스 빠따가 계속해서 못 해준다면은 지금 OPS 뭐 꼴찌니까 여기까지 쳐박았으니까 그래서 텍사스가 사실 뭐 빠따 기대치가 아주 크진 않아가지고 저는 뭐 언더 같은 거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승리 자체는 텍사스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런 선발 구도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텍사스 쪽을 보고요. 한 점차 게임 가능성도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텍사스의 빠따를 못 믿는다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미러키 대 애틀랜타 경기 퀸 프리스터 홈즈 뭐 홈즈는 사실 이제 4점대에서 3.99로 내려왔어요. 그래도 그냥 뭐 해주고 있는 셈이야. 직전 경기 때 애리조나한테 3.1이닝 만에 3실점 하면서 일찌감치 뭐 강판되고 이랬었는데 글쎄 뭐 그 경기는 양 팀 다 너무 초반부터 빠따가 터졌던 경기고 그런 거 말고는 얼추 잘 막아주고는 있어요. 그리고 퀸 프리스터 요즘에 이제 프리스터랑 같이 오프너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DL 홀이 한 3이닝 정도 던져가지고 못 나올 것 같고 오늘은 이제 프리스터가 아마 단독으로 던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 6경기 중에 오프너를 한 3번 정도 썼었고 그때는 전부 다 호투를 했습니다. 32.1이닝 동안 2.51 잘해주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친구 한 지난 3년 동안 되돌아보면은 나올 때마다 그냥 이게 반대 까거나 오바마 봤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피홈런이 되게 많다든지 볼넷도 많이 주고 이랬었는데 이닝 대비 올 시즌에는 뭐 그런 시즌은 아닌 걸로 보이죠. 볼넷이 많긴 하지만은 요즘에는 좋아진 것도 있고
꽤나 쏠쏠하게 잘 써먹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애틀랜타가 어제는 크리스 세의 경기여가지고 한 7연패를 달리다가 간만에 이제 연패를 끊어내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애틀랜타 빠따가 당장에 뭐 좋아지겠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양 팀의 빠따 생각하면 언더 생각이 가장 먼저 나기는 나요. 딱 보기에도 선발이 엄청 뭐 하자가 있는 애들은 아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언더 같은 거 한번 보고요. 그리고 한 점차 게임 가능성도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는 제가 매번, 얘가 이제 어제 경기 전까지만 해도 5경기 연속으로 한 점차 게임이었었는데 어쨌든 한 점차 게임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저는 한 점차 게임도 각을 볼게요. 이거는 승패보다는 그냥 한 점차 게임만 보고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캔자스시티랑 양키스 경기 좀 할 말이 많은데 노아 카메론이랑 프리드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노아 카메론은 이제 메이저리그 선발을 5경기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노아 카메론의 커리어 5경기 선발이 31.2이닝 동안 0.85, 그리고 뭐 여기 밑에 있는 WHRP나 피안탈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보니까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이 1980년인가 그때 데뷔거든요.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이후로 거의 뭐 한 40년 만에 커리어 첫 5경기에 이런 방어율이 가장 낮은 선수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발렌수엘라가 81년도에 0.50이라고 하는데 노아 카메론은 0.85로 발렌수엘라한테는 못 미치지만, 발렌수엘라는 제가 알기로 그때 사이영 탔거든요, 데뷔 시즌에. 예, 그랬던 선수인지라 노아 카메론은 뭐 하여튼 되게 잘하고 있다는 소리긴 합니다. 사실 마이너리그에서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매번 6이닝 이상 던져주는 것도 있고, 참 켄자가 선발을 잘 길러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상대는 프리드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방어율이나 여러가지 뭐 승수 이런 걸로는 유력 사이용 주자기도 해요. 근데 뭐 한창 사실 저번에 다저스한테는 조금 고전을 했었는데 이후에 또 클리블랜드를 6이닝 아주 뭐 피안타 한 개로 잘 막아주기도 하고, 헛스윙 17번이나 이끌어내고 되게 잘했었는데, 어쨌든 뭐 둘 다 되게 잘해주고 있는 선발들이라는 소리입니다. 프리드는 그냥 올 시즌 내내 잘하고 있는 거고, 카메론은 신인 선수 치고는 5경기 동안 아주 잘하고 있는 셈인데 둘 다 뭐 잘하고 있다는 건 똑같죠. 다만 이 경기는 빠따에서 켄자는 팀 홈런이 지금 44개거든요. 양키스는 105개예요. 양키스가 올 시즌 원정에서 홈런을 45개를 쳤는데, 그러니까 켄자는 양키스가 그냥 뭐 절반, 원정에서 친 홈런보다도 더 적은 정도의 홈런을 치고 있는 팀입니다. 이거는 켄자의 빠따가 약한 것도 있지만 얘네들 홈구장 카우프만 스타디움은 굉장히 또 홈런이 적은 구장이기도 하거든요. 켄자는 44개 중에 홈에서 홈런이 11개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온 이게 그래프가 뭐냐면은, 자, 어떤 구장이 그 바람에 의해서 가장 많은 홈런이 더 나오고 아니면 더 막아줬냐, 이런 거거든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람이 막아준 홈런 개수예요. 자, 지난 이제 23년, 24년, 그 올해 말고 지난 2년 동안 켄자의 홈구장 카우프먼 스타디움은 바람이 홈런을 67개를 막아주고 홈런 때문에 넘어간 건 2개밖에 안 되는 구장입니다. 그야말로 바람의 수호를 받고 있는 그런 구장이라는 소리죠. 뭐 밑에 이제 뭐 유명한 구장들, 뭐 시애틀 같은 경우는 바람이 55개를 막아줬던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캔자시티의 카우프만 스타디움은 홈런이 되게 안 터지고 이런 바람 같은 요소도 있긴 하더라. 내일은 딱히 뭐 바람이 대단히 많이 불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켄자는 홈에서 홈런을 되게 못 치고 있기도 하고, 양키스의 강점인 홈런이 내일은 조금 안 터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볼 만한 날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글쎄 뭐 카메론이 아무래도 좀 신인이니만큼 양키스 정도 되는 빠따한테는 고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맞는데, 근데 켄자는 또 이제 구장 자체가 이 좌우 폴대가 100m가 넘어가거든요. 보통 좌우 폴대는 그냥 90m 수준인데 켄자는 기본적으로 구장이 아주 큰 구장이고, 그래갖고 이제 외야에 좀 이런 수비 같은 것들이 중요시되는 그런 팀인데, 켄자에는 이제 올 시즌 중견수가 카일 이스벨입니다. 카일 이스벨은 사실 뭐 타격은 그냥 볼 게 없지만은 수비 능력 자체는요, 레인지가 이제 전체 한 8% 정도로 아주 손꼽히는 그런 수비수이기도 하고요. 켄자가 막 옛날부터 뭐 제로드 다이슨이나 로렌조 케인 이런 뭐 좋은 중견수들을 보유하고 있던 거는 구장 자체가 워낙에 좀 수비가 중요시되는 구장이라 그렇습니다. 켄자의 올 시즌 이런 뭐 수비 지표 자체가 뭐 엄청 좋게 찍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괜찮은 수비수들을 보유하고 있긴 하다. 그래서 내래 양키스가 홈런보다는 조금 더 뭐 장타라든지 그런 것들로 쇼부를 봐야 되는 날인 것 같은데, 어쨌든 카메론이 잘 막아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물론 양팀의 빠따 차이가 크고 선발로도 프리드가 나온 날이면 양키스를 좋게 볼만 하지만은 저는 조금 조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보다는 차라리 언더 쪽으로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한점차 게임 같은 거 내놓아 볼게요. 그만큼 타이트한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미콜라스랑 베시시인데 제가 세인트루이스 얘기할 때마다 얘네들이 좋은 구간에 있을 때는 미콜라스도 그렇고 어제 나왔던 팔란테라든지 리버라토레 사실 좀 이름값이 떨어진 애들이 잘해줬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콜라스는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확연하게 좀 떨어진 모양새가 있었다가 최근에 잘해가지고 방어리 3점대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요즘에 뭐 4이닝 4실점 한다든지 6이닝 30점 이런 식으로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뭐 제구력 같은 거는 좋고 올 시즌에는 큰 것도 많이 안 맞고 잘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세인트루이스의 팀적인 이런 사이클도 좀 별로기도 하고 저는 미콜라스도 이제는 슬슬 의심을 할 만한 그런 단계라고 보이기는 봐요. 반대로 이제 뭐 크리스 베싯 얘는 원래 2점대였었다가 얼마 전에 막 템파한테 4이닝 5실점 어스라한테 5이닝 5실점 막 이렇게 하면서 방어들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안 좋은 시기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바로 직전 경기 때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7이닝 동안 오피안 딱 2실점 아주 좋은 경기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자랑하는 싱커 같은 거 활용을 해가지고 잘 닫아주기도 하고 좀 이제 정타 컨트롤 같은 거 잘 되기도 했었고요. 네, 올 시즌에는 이렇게 뭐 구속은 떨어졌지만 제구가 좋아졌고 땅볼 유도비율이 높아졌다 이러면서 잘 막아내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나왔던 베리오스도 되게 잘했잖아요. 이후에 좀 불펜이 문제였는데 베싯도 충분히 뭐 그럴만한 역량이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다른 이제 3대 선발 중에 한 명, 거스먼 같이 삼진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단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긴 이닝을 잘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얘도 올 시즌에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한데 기록상으로는 사실 뭐 원정에서 피안타나 피홈런이 뭐 유의미하게 많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둘다 뭐랄까 그래도 베싯을 조금 더 높게 보는 선발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빠따상으로 내일은 이제 세인트루이스는 홈에서 우한 상대로 조금 잘 친다. 토론토는 못 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제 비슷한 조건에서 토론토가 팔란테 상대로 우한 투수한테 원정에서 14만타 하나 캐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토론토도 빠따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요즘에 토론토의 빠따를 되게 칭찬하고 있는데 어제도 사실은 좀 어렵게 오바가 난 거지만은 어쨌든 해주긴 해줬었죠. 베리오스 경기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선발 투수상으로는 그냥 어제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 팀의 빠따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봐가지고 오늘도 한번 오바 쪽으로 보고요. 토론토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살짝 어제보다는 오바의 밸류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8.5 기준으로도 양 팀 다 오바가 꽤나 많이 나고 있는 만큼 저는 그런 쪽으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대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맥컬러스랑 쉐인 스미스인데 맥컬러스는 제가 이제 그 부상 이후로 거의 한 2년 동안 아예 못 나오다가 올 시즌에 복귀를 하고 초반에 많이 쳐박았는데 최근 두 경기 자체는 맥컬러스가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어슬레키스를 6이닝 3실점을 막아주고 직전 경기 피츠버그는 6이닝 무실점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충분히 제 몫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친구의 이제 너클 커브에 대한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는 슬라이더의 비율을 높여가지고 이런 범타 유도를 많이 해냈다. 보면은 뭐 슬라이더로 이제 상대 타구의 속도를 많이 늦춘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죠. 오히려 너클 커브는 좀 고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맥컬러스가 좀 유연한 투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이닝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휴스턴의 선발의 한 축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고 자 쉐인 스미스는 지금 화이트삭스의 어린 선수들 가운데 가장 좋은 방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2.4라는 훌륭한 방어를 뒤에는 약간은 이제 좀 이제 자책점으로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실점들은 꽤나 많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 경기는 구속도 잘 나오기도 하고 가장 최근 경기 때 한 1.6마일가량 잘 나왔었거든요. 85구밖에 안 늦었지만은 구속은 또 상승을 해가지고 잘 막아주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사실 쉐인 스미스 같은 이런 어린 친구들이 이런 방어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올라와야 된다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잘해주고는 있어요. 그래도 저는 선발로서는 어쨌든 뭐 스미스가 기록은 좋지만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좀 빠따적으로는요. 휴스턴이 오늘 홈이잖아요. 22승 12패. 올 시즌에는 홈발을 많이 받고 있는 시즌이고 화싹은 원정에서 6승 26패입니다. 콜로라도 다음으로 원정 기록이 안 좋은 팀이에요. 지금 사실 요즘에 화싹이 막 그렇게 막 전체적인 성적은 나쁘지가 않지만 그 최근에 이제 원정 10경기 동안 1승 9패밖에 안 되거든요. 나는 그런지라서 차라리 그냥 휴스턴이 좀 무난한 선택지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각 중입니다. 휴스턴이 요즘에 딱히 막 빠따적으로 대단하다 뭐 이런 건 없고 오히려 화싹이 막 켄자 상대로 선전을 하면서 그래갖고 좀 화싹의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저는 그래도 휴스턴 쪽으로 좋게 보고요.
언더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휴스턴은 홈에서의 핸스민도도 꽤 좋은 팀이어서 뭐 그런 것들도 내다는 볼게요. 하지만 상대 선발이 제가 우려하는 만큼 못하진 않는 친구여서 그런 점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휴스턴 쪽을 좋게 보겠습니다. 언더는 살짝 보고요.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팔럼키스트랑 해리슨이 붙는데 저는 이 경기를 조금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냐? 콜로라도는 이제 해리슨 같은 좌한 선발한테 굉장히 약합니다. 올 시즌 콜로라도가 물론 뭐 약한 팀이기도 하지만은 좌한을 만났을 때는 1승 17패로 기록이 굉장히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해리슨은 통상 이제 쿠어스필드에서 두 경기 동안 7이닝 5이닝 이렇게 먹어가지고 한 번도 실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리슨은 일단은 콜로라도한테 강한 면도 있기도 하고 콜로라도는 좌한 선발한테 약하다. 물론 이게 해리슨이 얼마나 긴 이닝을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도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선발로서는 많이 안 뛰었어서 얼마나 뭐 길게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쿠어스필드에서 약한 것도 아니었었고 콜로라도가 좌한한테 약하다.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콜로라도가 작년에 잘하지 못했지만은 쿠어스에서는 샌프란시스코랑 3대3 그리고 오라클파크 원정은 7대0으로 홈에서는 그나마 반반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올 시즌 콜로라도는 제가 매번 여러가지 안 좋은 기록들을 새로 쓰고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었죠. 난 그래서 이게 쿠어스필드라는 걱정은 있지만은 샌프란시스코가 뭐 똥줄승이라고 할지라도 최근에 5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좀 좋게 보고 싶네요. 저는 이거는 뭐 샌프도 못 치지만 콜로라도도 못 치는 팀이고 그런 부분들을 앞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이게 쿠어스필드라는 특수성은 있어도 11.5 기준으로는 언더 비율이 상당히 높기도 하죠. 작년에도 쿠어스필드에서 11.5를 뚫는 게임이 한 경기밖에 없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뭐 지금 한 점차 게임도 7번 연속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원정에서는 한 점차 게임 빈도가 높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콜로라도가 좌한한테 굉장히 약했다. 그런 것들 믿고 샌프란시스코를 좋게 보면서 한번 언더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대 어슬레티스 소리아노랑 미치 스펜스가 붙는데요. 나는 천사에서 소리아노가 나온 날은 꽤나 괜찮게 볼만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얘도 이제 직전 경기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보스턴한테 3.2이닝 동안 7실점 뭐 이닝을 많이 안 견뎌서인지는 몰라도 구속이 잘 나왔는데 피안타 7개 이 친구의 문제인 볼넷 3개 얘는 이제 볼넷이 너무 많아가지고 WHIP가 상당히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소리아노가 내일은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있다. 통산 어슬렉시스와의 5경기 때도 9.64에다가 피홈런 3방으로 안 좋기도 하고 소리아노는 피홈런에 대한 면역이 충분히 있는 땅볼 투수지만은 어슬렉티스한테는 조금 고전을 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경기는 어슬렉티스가 이제 키쿠치를 상대를 하는 게 그 어슬렉티스의 주요 타자인 뭐 소더스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로렌스 버틀러 이런 애들은 좌완 투수한테 상당히 약한 좌타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리아노는 좌완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런 면에서 내일은 어슬렉티스가 어제보다는 편한 게임을 하겠다. 어제는 진짜 키쿠치한테 그냥 봉쇄를 당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어슬렉티스는 지금 원정에서 12연패 중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제도 11연패였는데 하나 더 늘은 셈이죠. 타격 같은 것들도 어슬렉티스 색깔이 안 나오고 있는지라 글쎄 내일은 소리아노가 사실 뭐 버틸지 못 버틸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미치 스펜스도 좀 아쉬운 선발이죠. 작년엔 선발로 몇 번 나왔지만 올 시즌에는 거의 뭐 선발 등판 없었고 직전 경기 때 69 동안 5이닝을 그냥 뭐 잘 막아주는 이런 활약을 하긴 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뭐 크게 믿음이 가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나는 오늘도 천사를 보기는 보는데 어제만큼 믿음은 없고요. 그리고 9.5기는 차라리 오바가 낫지 않을까. 어제도 점수가 되게 많이 났고 천사 구장도 기본적으로 홈런이 좀 많이 터지는 구장이기도 해요. 따지고 보면 천사는 어슬렉시스가 홈런의 팀인데 얘네보다 12개 홈런을 더 쳤습니다. 요즘에 조 아델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빠따가 좋기도 하고 저는 뭐 오바라든지 천사 승 그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불펜도 둘 팀 다 요즘에 천사가 조금 좋아졌지만은 둘 다 뭐 최하위권 불펜이기도 한데 저는 그런 면에서 천사 승이나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애리조나 대 시애틀 경기 이거는 로건 에반스가 직전 경기 때 8이닝을 먹었거든요. 커리어 하이 경기를 했는데 근데 그 다음 경기 때 얘를 이제 마이너로 내렸어요. 근데 마이너리그 갔다 오니까 마이너리그에서도 잘하지는 못했어. 이 친구 지금 방어율이 2.83이거든요. 근데 FIP가 4.7이어가지고 ERA랑 FIP의 격차가 1.89로 괴리가 아주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길게 이어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좀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편입니다. 신인 투수이니만큼. 그리고 브랜든 파트 원래는 3점대 방어율이었다가 지금 최근에 몇 경기 만에 방어율이 5.51로 그냥 아주 대폭락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워싱턴한테 8실점 했던 뭐 그런 경기도 있었고, 그 다음 경기 애틀랜타한테도 3이닝 동안 6실점으로 그냥 크게 고전을 했거든요. 원래부터 제구력 같은 것들은 좋은데 얘도 조금 밋밋합니다. 3점대 방어를 보여줄 때도 좀 이제 운 같은 것들이 많이 따르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뭐랄까 좀 좋았던 운이 이제는 좀 불운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 브랜든 파트가 승수도 많이 올렸긴 했지만 얘를 더 이상 좋게 볼 수는 없어요. 나는 그래갖고 어제도 양팀 불펜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메리 켈리가 진짜 튼튼하게 잘 막아줬는데 9회 2사까지 4대 0이었는데 이거를 애리조나가 4대 0을 연장까지 가가지고 겨우겨우 이겼단 말이죠. 물론 뭐 말로 홈런으로 네일러가 끝내주긴 했지만은 애리조나의 불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스틴 마르티네즈가 원래 시즌 초반에는 애리조나의 뭐 마무리 격이고 되게 잘했었는데 부상도 당하고 하니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애리조나의 불펜이 되게 좀 불투명하다는 거. 그리고 시애틀도 마찬가지죠. 어제 같은 경기를 또 이제 지기도 했었으니까. 양 팀의 불펜이 요즘엔 좀 하락세라는 거. 오히려 빠따적으로는 시애틀을 오히려 지금 원정에서 타율이 한 뭐 4푼 이상 좋습니다. 그것도 있고, 애리조나 빠따는 멤버상으로 너무 무섭기도 하죠.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냥 차라리 이 경기는 오바 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불펜 소모가 많았던 거, 이런 것들도 조금 보험 요소로 다가오는 것도 있기도 하고, 두 투수 모두 다 길게 버티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오바 정도 한번 내다보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파트가 아무리 만만해도 시애틀도 지금 7경기 동안 1승 6패 이런 지경이어가지고 그냥 오바 보는 게 제일 편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디에고 대 다저스 경기. 이게 시즈가 나오고요. 다저스는 누가 나올지 잘 몰라요. 아직까지 누가 선발로 나올지는 모르는데 아마 다저스가 내일은 그 불펜데이일 겁니다. 불펜데이. 그래서 다저스가 어제도 좀 불펜을 많이 썼거든요. 이래서 내일은 난 다저스의 이 마운드 운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맷 사우어 같은 애들 이따가 아마 마이너리그로 내린 걸로 알고 있고, 스트레턴 같은 애들 사오긴 했는데 아마 우레냐나 스트레턴 이런 애들이 좀 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밑에서는 지금 바비 밀러나 에미 쉬언, 재작년에 좀 써먹었던 이런 좀 루키 선발들을 이제 올릴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뭐 내일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선발 마운드 자체가 다저스가 되게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딜런 시즌은 요즘에 사실 잘 못하죠. 시즌은 이 친구는 구속이 한 97마일짜리 공에 97마일짜리에다가 스피드수도 한 2,500이 넘는 공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좀 처맞고 있습니다. 그냥 직전 경기 때는 구속까지 잘 나오고 슬라이더보다도 포시를 많이 썼는데 볼넷도 많았었고 그냥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잘 못해요. 그리고 시즌은 또 다저스한테도 약간 약한 편인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근데 다저스한테 121타석 동안 286 정도로 샌디에고로 온 다음에도 다저스 애들한테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피장 타율도 꽤나 높기도 하고, 요즘에 난 다저스가 빠따적으로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오타니가 살짝 슬럼프가 있긴 하지만 언제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뭐 회복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고요. 오히려 빠따적으로 샌디에고가 많이 밀린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제 이제 샌디에고의 불펜이 다저스한테 조금 처만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어가지고 저는 내일 다저스의 선발 라운드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시즈도 만만해 보여가지고 차라리 이런 경기는 저는 오바 쪽으로 보고 싶네요. 불펜 소모도 많았었고 8.5 기준 오바 정도 보고요. 한 점차 게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그냥 그거보다는 저 오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